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겁고 복잡해질 때가 많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머리로는 이제 좀 내려놓고 살자고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근심은 대부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또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 어떤 날에는 문득 도대체 언제쯤 마음이 가벼워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욕심을 없애야 한다며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내 마음속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조각의 욕심이 있다면 그 지점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눈에 보이는 짐과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면 언젠가부터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진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플까봐,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그때부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한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노후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만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작은 갈증 하나가 생깁니다. 그 갈증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 삶은 더 이상 맛보는 대상이 아니라 체점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이 번잡해지는 이유를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라고 풀어줍니다. 놓으면 될 것을 붙잡고 포기하면 될 것을 끝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유난히 무겁다면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채웠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때 그렇게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요. 그러면 마음은 다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명심보감은 이런 마음을 밑빠진 독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끝내 채워지지 않듯 욕심이 끝없이 늘어나는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독에 난 구멍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런 구멍이 하나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부족감, 넌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란 기억 한 번도 지금도 괜찮다,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늘 비교당해 온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마음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금방 허전해지고 누구에게 인정받아도 오래 못 갑니다. 한번 칭찬을 들으면 잠깐은 좋아도 이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거겠지. 다음에는 이렇게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며 다시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막는 일이 아니라 그 구멍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을까? 나는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할까? 나는 언제부터 나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을 피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구멍이 그대로인 이상 아무리 채워도 끝은 없습니다. 욕심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욕심 같은 거 없어라며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보다 책임이 더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과 타인의 자식을 은근히 견줍니다. 입으로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쿡 하고 찔릴 때 이미 그 안에는 작지 않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욕심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인데 이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지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무리까지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분명 어느 정도의 바람과 소망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책임과 욕심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욕심은 어느 순간 나를 갉아먹거나 누군가를 짓누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욕심이 있다. 나는 이만큼은 갖고 싶고, 이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이만큼은 안전해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욕심에 끌려다니기보다 욕심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욕심을 줄이는 첫 단추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과 책임이라는 말로 마음의 과로까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다면 이미 한 걸음은 나아간 것입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욕심은 사랑을 입고 찾아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말들입니다. 겉으로는 걱정과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명심보감은 사랑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도 오히려 상대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배우자를 위한다며 모든 선택에 관여하고, 가족을 위한다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 언뜻 보면 헌신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그걸 당연하게만 여길까? 이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와 교환의 마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깊은 서운함과 분노가 밀려오지요. 명심보감은 주는 자는 잊고 받는 자는 기억하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 내 사랑 속에 무엇이 섞여 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내가 진짜 원한 건 고마워라는 한마디였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사랑에 섞여 있던 욕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으며 살아온 세대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웬만한 건 다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당신도 그 세대 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나쁜 사람 될 순 없지.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러면 내가 너무하잖아. 그러나 명심보감은 참음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남들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사는 삶은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재산에 대한 욕심만 덜겠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겠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마음,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는 강박, 가족 안에서 늘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만 남아야 한다는 부담.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거절하겠다. 이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는 또 며칠 동안 스스로를 탓하게 될 것이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중심을 남이 아닌 자신 쪽으로 조금씩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는 욕심을 줄이고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택.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욕심을 자라게 하는데 비교만큼 좋은 비료도 없습니다. 누구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나 보일 때, 내 집과 남의 집을 나도 모르게 견주어 볼 때, 마음 한편에서는 잔잔한 열등감과 초조함이 고개를 듭니다.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도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명심보감은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복을 스스로 줄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지고 이미 가진 것들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눈을 바깥으로만 향하게 만들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여유를 앗아갑니다. 괜찮다고 느껴지던 집이 누군가의 더 넓은 집과 비교되는 순간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내 자식이 남의 자식 이야기 한 줄에 모자라게 느껴지고 나름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남의 화려한 소문 하나에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마음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기울고 욕심은 그 틈을 타 자라납니다. 봐, 너는 아직 멀었어. 더 가져야 해. 더 올라가야 해. 비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대답합니다. 그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은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욕심을 줄이려면 비교의 습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좋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내 삶을 다른 사람과 견주었는지, 내 가족을 남의 가족과 비교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의 삶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거리가 마음속에서 지켜질 때 욕심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한꺼번에 비워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심보감도 욕심을 잘라내듯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줄여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연습만 떠올려 보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니 나도 가져야 할 것만 같은 물건이나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조용히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건 없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말에서도 욕심이 드러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해명하고 잘 보이려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한마디를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자랑을 위한 말, 남을 은근히 낮추며 얻는 위안을 위한 말, 불안해서 덧붙이게 되는 불필요한 설명. 그중 단 하나만 줄여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덜 복잡해집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 기쁨보다 피로가 더 큰 모임, 나를 계속 소진시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두 정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건 나를 살리는 것보다는 소모시키는 쪽에 가깝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언젠가 거리를 둘 용기도 자라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를 덜 사고 하나를 덜 말하고 한 관계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는 것.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명심보감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되어 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욕심을 줄이면 근심이 줄어든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자주 잊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쥐고 다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심보감이 지금의 당신에게 건네는 질문을 몇 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기대,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 혹은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어 포기하지 못한 태도들. 그중 지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그 욕심은 언제부터 자리 잡았습니까? 어쩌면 아주 오래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 빈손으로 늙으면 비참하다. 남들 다 하는 건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지금도 당신을 몰아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내 마음은 더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지쳐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려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소망이 아니라 집착과 욕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욕심을 조금 줄인다면 당신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조금 줄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조급함을 조금 줄인다면 오늘의 작은 기쁨을 더 잘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소리내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래, 그러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내가 더 잘 살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치게 하는 욕심과 나를 살리는 소망을 천천히 구분해 보려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키워온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이 삶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강요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상대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는 욕심을 줄이고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늘 여기서 조용히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비우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단 하나의 욕심만큼은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욕심을 줄이겠다는 건
가진 것을 죄책감 속에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나를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앉히겠다는 약속입니다. 남은 인생이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경쟁이 아니라 내 호흡에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오신 당신께 조용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욕심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요. 이제는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순간 그 사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한마디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더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